백 교수님, 오늘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의 경우는 오후부터 하지요. 네. 6일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좀 많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에는 한나절만 했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런데 왜 이렇게 몰아가지고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탄핵 심판에는, 5차 심판에는 아주 중요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영, 그렇죠.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수도방위사령부, 또 정치인 체포설을 가장 먼저 폭로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이미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환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이 세 사람들, 특히 이 중에서도 홍장원이라든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증언했던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증언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을 부인하는 그런 증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과연 이 탄핵 심판에서 3명의 증인과 윤석열 대통령 측 간에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는 앞서서 오늘 이 5차 변론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용민, 장경태, 박은정, 이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법무부로부터 제출을 받아가지고 일제히 언론한테 풀었어요. 하루 앞두고. 이것도 일종의 여론전 아닙니까? 야당의 공격수로 알려진 이 사람들이 전부 언론한테 제공한 걸로 이렇게 소스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것도 5차 변론을 앞두고 야당이 일부러 이렇게 푼 것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공소 기소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공소장을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걸 입수를 해가지고 언론에 배포를 한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계엄이 굉장히 이원성이 있고 입법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또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뭐 비약이라든가 이런 또 문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직접 실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 그 인식 내지는 헌재 재판관들의 어떤 영향력까지도 아마 생각을 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오늘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연영 방첩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출신들의 이제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됐던 건 뭐 4명이 소위 계엄 해제 준비 전에, 의결 전에 끌어내라,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라든가, 그다음에 총을 들고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이런 형태가 이제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또 증언까지 했었거든요. 과연 오늘 지금 대통령이 직접 또 신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에서. 그렇다고 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좀 차원이 틀려요. 김용현 전 장관은 사실 충안파의 핵심 멤버이고 또 국방부 장관으로서 지금 중요임무 종사자 이제 제2인자로 지금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유죄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에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하지만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 다음에 여인영, 물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충안파의 핵심 인물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군으로서 30여 년 종사하는 투스타, 쓰리스타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유죄가 이제 확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2등병으로 강등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평생 부어왔던 소위 군인 연금도 혜택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맞닥뜨린 상황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가 이제 문제인데, 지금 나오는 상황으로 보면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이 야권에서
구입해갖고 언론한테 제공한 이 공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진술을 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그러니까 제3자의 진술을 지시를 토대로 해서 받았다는 사람들의- 공소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또 야당 측에서 과거 이 탄핵안 국회 표결 직전에도 그 전날 국회 문방위에서 김어준 씨를 느닷없이 불러가지고 예, 그렇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많이 터뜨렸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 사살설이니 북한군 뭐 위장설이니. 그래서 이번 경우도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마녀 사냥을 겨냥해서 이렇게 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1차적으로 오늘 언론의 가장 큰 그 헤드라인 그들은 이상민 장관이 언론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죠. 네. 그러니까 친야라고 그렇죠. 생각되는 언론. MBC라든가 JTBC나 경향신문,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그리고 여론조사고 김어준이가 운영한 여기에 대해서 단전단수까지를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헤드라인으로 뽑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내용을 지시했다고 한다면 이건 뭐 언론에 대한 탄압 차원을 넘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지금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뭐 본인도 판사 출신이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일체 진술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적 없다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경찰 진술 내용에는 없다는 것이고 또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서도 증언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아닙니까? 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의 그 전략으로서의 이제 관련한 증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섣불리 진술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외로 드러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소방청장이 또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소방차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언론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왔을 때 이걸 도와줘라. 협력을 해라. 적극적으로 협력하라. 이런 증언들이 다 나왔고 또 검찰 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참고인 진술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과연 이 100명의 그 범인을 놓친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유죄로 주면 안 된다는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상의 증거들로만 유죄를 주기에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 네네. 같은 것이 없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주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대응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또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국민들도 관심을 갖는 게 정치인 체포 14명 그거 아닙니까? 이것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싹 잡아서 다 정리하라 이렇게 했다는데 그러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통화를 하니까 VIP 전화를 받았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 이름을 쫙쫙쫙쫙 불러주더라. 뭐 이렇게 해갖고 국회 정보위에 와서 폭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홍장원 1차장도 그 이후에 이 발언들을 보면 원래 폭로했던 내용과는 많이 바뀌었어요. 말 바꾸기가 벌어졌기 때문에 홍장원 이 국정원 전 1차장도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직접 이 체포조 명단을 불러줬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증거는 지금 나오지를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홍장원 전 그 국정원 1차장은 국정원장에게 아침에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또 국정원장이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이 차장과의 이 대화
소위 말하면 이제 대통령은 비하기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예. 현재 지금 그게 입증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당사자 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나 홍장훈 1차장과의 통화 내역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녹취가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직접 증거를 채택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오늘 신문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소지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부분도 상당히 이 반작용이나 내지는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헌문란 아닙니까? 네네.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가지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못하게 했다든가, 선관위에 들어가서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요원들을 체포해가지고 수사하려고, 이것은 중요한 국가기관에 대해서 그 기능을 그 요소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윤 대통령이나 김영은 전 국방장관은 국회에 대해서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뭐 도끼로 부시라고 그러든가 총으로 쏘라고 한 적이 없고 요원들을 철수시키라고 한 거다. 그런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4인 1조로 들어가서 한 명씩 끌어내라. 들쳐 업고 나와라 뭐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거죠. 이런 증언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헌재에서 신문을 할 때 그 당사자 간의 대화가 마주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하 직원이라든가 특별 권력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질문을 할 때 이제 가림막을 치고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가림막을 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헌재에서 과연 어떻게 이거를 판단할 것인지 이제 요소가 보이는데, 지금 가림막을 치거나 분리신문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가림막을 치든 안 치든 이 본래 기존에 진술했던 부분들을 오늘 헌재에서 만약에 말 바꾸기를 하거나, 또 그런 사실이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내가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굉장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최상목 쪽지로 불리는 그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소장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위원들한테 지시할 내용들을 이미 문건을 준비를 해가지고 주었다는 건데, 그때 최상목 경제부총리 당시에 준 그 쪽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는 준 바가 없고, 뭐 김영은 전 장관이 와서 보고를 해서 그 참고가 될 만한 거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런 정도였고, 또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도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이 직접 주었다는 얘기는 않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문서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쪽지의 내용 중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상입법기구 아닙니까? 그건 국회를 대체하는 거냐. 그렇죠. 근데 김영은 전 장관은 그게 아니고 재정입법 이런 걸 만들려면 무슨 입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국회가 기능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면 그걸 만들려는 거였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논점이 될 것 같아요. 그때 헌재에서 이제 그 신문할 때 윤석열 대통령 쪽에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전두환 그 정권 당시 국보위 국가 보위부 회의하고 관련한 비슷한 거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소위 흔히 말하는 실드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고, 비상입법기구라는 것도 사실 실체가 없고 재정입법을 통한 그런 사후 조치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다만 어쨌든 재판이나 심리라고 하는 부분은 직접 증거에 준하는 이런 부분을 유죄 판단의 증거로 쓰고, 정황 증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든가 내란 우두머리 같은 이런 중요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 전략들이 반전을 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한 가지 유심히 또 보는 거는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아마 임명 보류가 지금 됐지 않았습니까? 앞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인용이나 기각이 보면 4대 4였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 이 판박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 헌재
변론을 통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헌 문란이라든가 내란죄로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진위가 가려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내란죄가 되는지 또 국헌 문란의 행위가 되는지 그거라면 당연히 그건 위헌유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5차 변론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8차 변론까지 잡혀 있는데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교차 뭐 증언을 해봐야 전체적인 윤곽이나 진위가 밝혀지지 않겠나.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30여 명의 증인들을 이제 보고를 했어요. 예. 증언 신문을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이제 걸리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과연 헌재에서 이 30여 명의 증인들을 모두 채택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이제 헌재 판단에 달린 거고 다만 지금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뭐 이진우, 여인영, 김용현, 그다음에 각종군 뭐 이런 사람들의 증언 또 원스타라든가 그다음에 대령급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증언이 지금 줄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접 증거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것도 상당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정황 증거, 전문 증거만 가지고는 유죄로 하기에는 이 사안이 너무 중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법 쪽에서도 지금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진짜 중요 증인들이 그렇죠. 나오면서 변론다운 변론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공방도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동안에 국회에서 나와서 그 증언을 했던 거라든가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던 이런 보도됐던 부분들을 만약에 고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곤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내란 혐의가 인정이 됐을 때 이진우, 여인영, 김용현, 각종군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등병 강등되는 네. 상태에서 그다음에 연금 혜택도 못 받고 정말 그 반헌법적이고 입법적인 요소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죠. 그랬는데 변호인들이 아마 이런 부분을 자문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대통령이 파면이 인용이 되느냐 보다는 기각되는 게 훨씬 이 사람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을 조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죠. 예. 어쨌든 이 변론이 진행되다 보면은 그동안 일종의 괴담 비슷하게 유언비어로 나왔던 얘기들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반전의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예상도 해볼 만할 것 네. 같아요. 특히 현재는 이 정치적인 요소, 지지율이 굉장히 등락하는 것에 민감한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지금 오늘 51% 정도의 일부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국힘의 지지율이 5차 범위 밖의 민주당 지지율을 능가했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헌재 심리나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네. 이제 계속 이 본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지켜보도록 네. 하시죠.